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플라톤의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지은이는 플라톤, 옮긴 사람은 박문재,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서양 철학의 창시자들 중 한 사람이자 최초의 윤리 철학자로 평가받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와 산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자연 철학을 탐구했고 아낙사고라스의 책을 읽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여러 차례 참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당시에 변설에만 능한 소피스트들에 반대하여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오류와 모순을 드러내고 그 무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를 희극의 주인공으로 삼을 정도로 아테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 당시의 소피스트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소크라테스를 무신론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자로 고발했고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모두 수제자인 플라톤에 의해 보존되어 전해집니다.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플라톤과 같은 제자를 만난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큰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매료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플라톤이 28세가 되던 해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아 독약을 마시고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플라톤은 현실 정치에 큰 환멸을 느끼고 아테네를 떠나게 되죠. 40살이 지나 아테네로 돌아와 아카데메이아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1차 변론과 유죄 판결 이후의 2차 변론, 그리고 사형 선고 후에 3차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 그림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프랑스 신고전파 미술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걸작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1787년 작품이지요. 오늘은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닝 멘트가 길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차 변론 앞부분과 3차 변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1차 변론.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로 말하자면 그들 때문에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 중에서 진실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거짓말 중에서 특히 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드러날 테고, 그러면 그들의 말이 거짓임이 사실로 즉시 증명될 것인데도 그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내게는 너무나 후한무치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이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나는 내가 말 잘하는 웅변가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들이 말한 것 중에서 진실은 거의 없거나 실질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분은 나에게서 오직 진실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제우스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 진실은 그들처럼 미사 여구와 노련한 수사법을 사용한 어구들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내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마치 청년 웅변가처럼 그럴듯한 말을 꾸며내어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간곡히 청하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거리에 있는 환전상의 좌판 옆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겠지만 이제 내가 거기서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말들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듣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야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말하는 어투에서 나는 완전히 외국인입니다. 내가 정말 외국인이라면 여러분은 내가 자란 곳의 방언과 어투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용납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방식이 훌륭하든 형편없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주목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웅변가의 미덕이 진실을 말하는 데 있듯이 재판관과 배심원의 미덕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에 대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거짓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 먼저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후에 지금 나에 대해 제기된 모험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나를 모함해 왔지만 그런 모함 중에서 참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토스와 그의 패거리들보다도 그들이 더 염려됩니다. 물론 후자도 그렇지만 전자가 더 염려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들은 여러분 중에서 다수를 제자로 삼아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있는데 그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는 땅 밑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궤변을 정설로 만드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나를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런 소문을 퍼뜨려 온 자들이 바로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내가 염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는 신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지레짐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를 모함한 자들은 수가 많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믿어버리는 어린 나이나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서 내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가장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일은 그들 중 한 사람이 희극 작가라는 사실 외에는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나에 대한 거짓을 진실로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믿도록 애써 설득해온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모두는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을 법정으로 호출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그림자를 상대로 싸우며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답변할 당사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함한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나의 말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한 부류는 최근에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내가 방금 말한 것 같이 오래전부터 나를 비방하고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후자를 상대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 모함보다는 오래된 모함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제 나는 변론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나에 대한 나쁜 편견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내게 더 좋은 일이라면 나는 이 변론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그런 변론을 해내는 일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법에 복종해서 변론을 행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발단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나에 대한 모함이 무엇이었기에 거기로부터 사람들의 편견이 생겨났고 멜레토스가 그 모함을 믿고서 고발장을 썼던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모함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고발한 그들이 거짓 없이 진술하겠다고 선서하고 쓴 고발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여 궤변을 정설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은 대체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그런 고발을 직접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은 해먹 속에서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자기가 공중에서 걷고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런 지식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식에 정통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지닌 그런 지식을 절대로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멜레토스는 내가 지식을 경멸했다는 죄목으로 나를 고발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그런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수가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내가 사람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주제들에 관해 단 한 번이라도 토론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았다면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한 다른 비방이나 모함들도 그런 부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 중에서 사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수업료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면 그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레온티노이의 고르기아스, 케오스의 프로디코스, 앨리스의 히피아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는 젊은이들을 설득해서 동일한 시민에 속했다면 아무나 스승으로 삼아도 수업료를 내지 않고 배울 수 있는데도 도리어 그런 스승을 떠나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수업료를 받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까지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곳에는 파로스 출신인 또 한 명의 소피스트가 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낸 수업료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업료를 소피스트들에게 낸 사람 하나를 내가 만났기 때문인데, 그는 히포니코스의 아들 칼리아스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리아스여, 만일 당신의 아들들이 망난이나 송아지였다면 당신은 아들들의 고요한 덕목이나 자질을 훌륭하게 빛내줄 사람을 찾아 고용했을 것이고, 그는 말 조련사나 농부였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당신은 그들을 누구에게 맡길 생각이십니까? 인간의 덕목과 시민의 덕목을 잘 갈고 닦게 해줄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며 수업료는 얼마나 받나요? 라고 내가 묻자, 소크라테스여, 그의 이름은 에우에노스이고 파로스 출신이며 수업료는 5문화를 받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우에노스에게 정말 그런 전문 기술이 있어서 그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게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마도 이런 나의 말에 대해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여,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온 것이고 당신에 대한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해왔고 대다수 사람과 다르게 행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당신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나는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아울러 비방과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나의 말이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은 오직 진실뿐이라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다름 아닌 모종의 지혜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요? 아마도 인간적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인간적인 지혜에서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반면 내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지혜에 관해 나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그런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오만방자하게 들리더라도 내게 야유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은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뿐이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관련해서, 즉 과연 내게 지혜가 있는가와 그 지혜는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나는 델포이의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카이레폰을 압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의 친구였고 여러분 대다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이레폰이 어떤 사람인지, 즉 자신이 시작한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는 신탁을 구했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야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신탁을 얻기 위해 물은 것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사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카이레폰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그의 동생이 여러분에게 증언해 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나에 대한 비방과 모함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께서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라 말인가? 나는 내게 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지혜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신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신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일 리는 없는데, 그때부터 한동안 나는 그 신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께서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단언하셨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자신있게 말함으로써 그 신탁을 반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함께 만나 깊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고상한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는 하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은 것 한 가지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앞서 만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지식 있는 명성이 자자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걸고 맹세합니다.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결함이 아주 많아 보였고 그들보다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더 나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신탁이 과연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틀림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걸어야 했던 고된 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나본 후에 이번에는 시인들, 즉 비극시와 주신창가 같은 것을 쓰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완성했다고 여긴 몇 편의 시들을 들고 가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그 시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시들을 직접 쓴 시인보다도 그 시들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인들과 관련해서도 이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애언자들이나 선견자들이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인들도 지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본능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게는 시인들도 애언자나 선견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이 지은 훌륭한 시들 덕분에 자신이 다른 일에서도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내가 정치인보다 나은 바로 그 점에서 동일하게 시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달리 그들은 훌륭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여, 훌륭한 장인들조차도 시인들과 똑같은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다른 중요한 일들에서도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오류는 그들에게 있던 지혜마저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혜와 무지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를 놓고 신탁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해 보았습니다. 신탁이 준 대답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그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묻고 다니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감과 미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에 대한 많은 비방이나 모함,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생각에는 오직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소크라테스라는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아,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너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 나라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지혜로운 자들로 보이지 않으면 신께서 원하는 대로 그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내게는 나란 일이나 내 가정사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극도로 빈곤한 것도 오로지 신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차 변론은 여기까지 읽고요. 소크라테스의 3차 변론,
마지막 장 중에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비판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해서 자기 삶이 올바르지 않다고 누군가가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쉬운 길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직접 관심을 갖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게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에게 해주는 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좋게 여겨서 선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신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어떤 해악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이승의 온갖 고역으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게 신호를 보내 경고하며 나를 막아서지 않은 것이고 나도 내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이나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이승의 고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해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를 고발했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니 그 점에서 그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아들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후에 미덕보다도 재물이나 그 밖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전에 내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듯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들을 벌하여 고통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 전혀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마치 자신이 쓸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와 내 아들들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나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